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구마 순을 낼 그거 모종 밭을 만들어 나왔습니다. 이제 태비와 고토는 석회 고토는 작년 가을쯤 이제 적당히 뿌려둔 상태고, 저는 뭐 고토나 태비는 이제 기준치 12량보다 늘 좀 모자란 듯 이렇게 줍니다. 그게 뭐 좋더라고요. 그래 좀 모자란다 싶으면 이제 우비로 해결하니까 해결됐고, 이제 오늘은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요거는 이제 깻묵 액비입니다. 두 통은 깻묵 액비 요거 한 40리터 정도 준비했고, 저기는 이게 음식물 액비고, 여기는 바닷물 액비고, 바닷물입니다. 요거는 오줌 액비고, 오줌 액비 이제 10리터 준비했고, 이제 깻묵 액비는 주성분이 NPK죠. 질소, 일산, 칼륨. 요거는 이제 작물의 가장 기본 3대 요소죠. 자라는데 필요한 NPK라고 보통 말하는 원소 기호로는 그렇게 되고, 저것도 음식물 액비. 음식물 액비와 이제 오줌 액비는 거의 뭐 질소 성분이 많죠. 질소가 주성분이고, 엽채들은 질소죠. 엽채들은 질소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채소들은 인산이고, 뭐 대충 그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뿌리채소들은 이제 칼륨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바닷물이고, 바닷물은 음식물 액비와 이제 오줌 액비는 질소고, 이제 바닷물 액비는 각종 미네랄들, 뭐 지구상에 있는 온갖 미네랄들의 뭐 어떤 집합체죠. 동물이나 뭐 우리 뭐 식물, 작물이나 이거 뭐 필요한 거는 필수 원소들이죠. 먹고 자라고 이제 생장하고 열매를 맺기까지. 근데 요거를 저는 이제 요 두둑을 이제 기존 심겨 있는 저기 상추하고 저 끝에는 저게 있었어요. 이제 부추가 심겨져 있어서 다 이제 좀 고르게 이제 두둑을 만들지 뭐하고 파도 있고 해서 좀 꼬불렁꼬불렁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고구마만 모종낼 고구마만 심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미생물을 각종 미생물과 미네랄과 뭐 질소들을 이렇게 이제 모판에 뿌리고, 그리고 이제 물로 한번 뿌리고, 물을 싹 이제 충분히 준 다음에 한 보름 후에 와서 고구마를 이제 여기 순을 받기 위한 모종을 고구마 이제 묻으려 합니다. 이게 좋은 점은 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고구마가 보통 우리 남부지방에는 5월 초순이나 4월 하순이나 5월 초순, 중순, 뭐 하순, 심지어 뭐 6월 중순까지도 저는 심어봐도 잘 되더라고요. 워낙 이제 더위를 좋아하는 작물이니까. 이렇게 해놔놓고, 이제 모종을 집에서 순을 내게 되면은 활착 시기를 거의 활착률 100%죠. 100%. 이제 시장이나 우리가 뭐 올장에서는 모종상에서 사는 고구마 순 모종들은 이제 시간적 제한이나 뭐 장소적 제한으로 인해서 늘 좀 뭐 시든 것도 심을 수도 있고, 뭐 좀 좋은 것도 심을 수 있고, 뭐 본인의 어떤 뜻대로 잘 안 되죠. 그게 시들어도 물론 뭐 살기는 삽니다만, 그게 제가 경험을 이렇게 해보니까 활착이 늦어지면은 그 열매의 어떤 뿌리 열매의 수확량도 늘 뒤떨어지더라고요. 뭐 수치는 뭐 통계적으로 뭐 잘 말을 못 하겠는데, 제 경험상으로 그래 모종을 내서 하면은 수확량은 적어도 저는 50% 이상은 작년에도 6월 정도에 그렇게 해봤는데, 그거 시장에 사서 뭐 조금 그때도 좀 시든 걸 심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거의 뭐 이 고구마가 전문가들은 뭐 평당 한 10kg 이래 보는데, 제가 작년에 6월 초나 중순경에 바로 제자리 밭에서 바로 모종을 끊어서 심은 거는 거의 한 평당 한 15kg 정도는, 그래 한 50%죠. 50% 더 다수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직접 순을 내서 밭에서 해보려 합니다. 그렇게 또 내기도 하는데, 보통 뭐 이제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 놓고 그 이전에 이미 보름 전에 뭐 집에서 이제 뭐 베란다나 따뜻한 방에서 보통 순을 틔워서 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과정을 없애고 바로 이렇게 이제 직파를 모종용 순을 내는 모종용 고구마를 바로 직파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돼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로 직파를 해서 부직포를 한번 덮어보려고 합니다. 이 점도 뭐 집에서 순을 내서 밭에 와서 이제 고구마를 심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오히려 봄밭에 이제 정식하기까지 하려는 시간까지 어떤 온도의 어떤 적응은 훨씬 좋지 않겠나, 그런 또 생각도, 좋은 점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깻묵 액비와 음식물 액비와 바닷물 액비, 오줌 액비를 이제 두 두둑에 골고루 주고 이제 충분히 물을 뿌리고 이제 작업을 마칠까 합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깻묵 액비를 이렇게, 이게 전부 미생물들이죠. 이렇게 뿌리고 보름 뒤에 고구마, 이제 시고구마용 모종용 시고구마를 가져오고 이 땅을 찔러면 부들부들해지 있을 겁니까. 이게 이제 토양의 구조가 미생물이 투입이 돼서 이제 분해를 하죠. 그렇게 되면 땅이 흙이 부들부들해집니다. 그걸 뭐 떼알 구조라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그 다음에는 음식물 액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바닷물 액비입니다. 바닷물 액비. 보통 이제 뭐 평당에 봄밭에 어떤 작물을 가꿀 때는 이 정도 밀도로 뭐 양을 많이 못 주지만 요거는 이제 모종용 밭이니까 조금 제가 좀 농도를 평소에 제가 이 액비로 농사 짓는 것보다 조금 양을 평당에 한 2리터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깻목 액비 같은 경우에 조금 그보다 더 들어갔고 바닷물 액비는 조금 이제 양이 적고 이제 오존 액비와 음식물 액비는 한 2리터 정도 평당 2리터에서 깻목 액비는 조금 더 양을 늘렸고 바닷물 액비는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물 액비와 오존 액비는 거의 적정량일 것 같습니다. 요거 하여튼 이렇게 보름 정도 발효를 해서 완전한 이렇게 땅을 만들어서 고구마 여기 이제 바로 직파를 해서 순을 내면 50일이나 보자 길게 한 60일 50일 60일 뭐 70일까지도 계속 이제 순을 잘라서 심으면 됩니다. 순이 보통 6마디 이상 10마디 저는 뭐 너무 길어도 좋지 않다 그런데 6마디에서 10마디 정도 키워서 6마디 정도까지 묶고 이제 생장점을 내고 그렇게 하면은 수확량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줌 액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깻목 액비와
음식물 액비, 그리고 바닷물 액비, 그리고 오줌 액비로 고구마 모종용 순을 내기 위한 두 두둑을 이제 이렇게 자 보시죠,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2주나 보름이나 뭐 한 2주 정도 후에 와서 1차 비닐하우스 안에서 여기 부직포를 18g 짜리 정도를 덮어서 이제 바로 직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원래는 집에서 그 순을 내지 않고 바로 직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온도가 그렇게 하면은 그때 보름 뒤에 온도를 봐가면서 이제 그 통기구 비닐하우스 통기구를 조절해 가면서 그렇게 이제 원래는 한번 직파를 해서 순을 내지 않고 직파를 해서 한번 키워보려고 그렇게 원래는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이시죠? 자 보름 뒤에 오면 땅이 부들부들 미생물들이 곳곳에 침투해서 부들부들한 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여기 물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물을 충분히 줘야 되는 이유는 미생물들이 각종 미생물들이 그 이제 투입이 되면은 유기물을 이제 분해하자면은 반드시 얘들은 그 질소를 필요로 합니다. 미생물들은 먹이죠. 그리고 이동을 얘들 뭐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공기 중으로 다니는 거 아니고 물을 타고 이 수분을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충분히 푹 먹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충분히 이제 스며들어서 유기물들을 분해해서 먹이로 충분히 저기 있죠. 저거 뭐 오줌 액비와 질소 성분인 오줌 액비와 음식물 액비를 먹었고 이제 분해가 됩니다. 아, 저 꼬였군요. 아, 여기 또 꼬이지. 좀 꼬이지 마라, 얘야. 예. 예. 충분히, 예. 모판에 충분히 물을 줘야 됩니다. 거의 뭐, 영양학적으로 식물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은 각종 원소들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물을 이제 충분히 줘서 그 미생물들이 땅을 완벽한 땅으로 이제 만들어 놓을 겁니다. 충분히 줘야 됩니다. 예, 충분히 이제 두둑에 이제 충분히 물을 주고 여기 이제 한 2주 후에 와서 주말에 와서 모종용 고구마를 이제 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